그 아까 첫 질문했을 때 얼핏 나왔던 주제이긴 한데요. 그 신부님이나 선생님이나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시잖아요. 많이 요청도 하신다고 하셨고 많이 들어온다고도 하셨고 근데 그럴 때마다 대화 주제나 스몰 토크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가 궁금해요. 1번. 1번은 대부분 그분들이 필요하니까 연락을 하니까 어쨌든 던져주는 건 있고요. 1번. 근데 1번만으로 대화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네. 2번은 평상시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경우. 처음 만나는 사람도 딱 보면 알아요. 대개의 경우에는. 궁금해하면 되잖아요. 일단 처음 만난 사람이 더 얘기를 더 물어보면 듣지 되잖아. 않아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 전 진짜 이게 항상 너무 의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궁금해? 호구 조사를 하면 돼요. 기본적인 호구 조사. 근데 어. 그래서 신부님 그 호구 조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례하진 않을까요? 어느 선까지 물어봐도 되는지를 따지듯이 물어보면 안 되는 거지. 아니. 말씨가 부드럽다고 무례하지 않는 건 자, 아니잖아요. 봐봐요. 신부님이 이거는 좀 기질과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 신부님 실은 내향적인 사람이고 저는 외향적과 내향이 좀 반반이 제가 선택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이분도 어려워. 그러니까 호구조사 먼저 하는 게 본인의 매뉴얼에 있어요. 누굴 만나도 제가 10년 넘게 뵀지만 항상 호구조사 먼저 해. 주변 이 어디요? 순서가 고향이 어디야? 바뀌잖아요. 어? 무슨 일해? 혼자 뭐 살아? 먹자. 차 있어? 누구랑 친해? 얼마 벌어? 엄마 이런 누구야? 엄마 네 아버지 뭐 하시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이거가 그 옛날부터 바뀌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봐봐요. 선뜻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왜 물어보는 거야? 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키워드를 내가 던져서 무리하다고 생각하면 무리하다고 표현을 하던지 아니면 안 만나겠죠. 응. 그죠? 그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받는 사람이 결정한 문제지 왜 내가 판단해서 할 거다 말 거다 무례할 거다 예의 없을 거다라고 왜 단정 짓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물며 10명 중에 1명 말했다 하더라도 그 한 명이잖아요. 그 한 명에게라도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아. 왜? 아니야. 선생님 왜 저번에 얘기했던 거야? 선생님 나 100점이에요? 나 신이야? 아니죠. 근데 어떻게 10명 중에 10명 어떻게 만족시켜요? 욕심이 큰 걸까요? 아니야, 그건 근데 아니고. 뭔가 약간 잘하고 싶어서 아니야, 그건 대화 아니 신부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약간 잘하고 싶어서 좀 대화 주제를 정하는 것도 이것보단 이거 약간 이러면서 뭘 얘기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오히려 못하는. 왜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나 그게 너무 신기한데 왜 잘해야 돼? 얘기를 적게 해서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얘기를 적게 해서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가족이나 무슨 뭐 진짜 친한 친구나 이렇게 어떤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 사이가 아니라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는 그 후보조사에는 뭐 그런 뭐 어디 사나 뭐 몇 살이야 학교 지났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봤다 그 사람을 물론 처음부터 대놓고 물어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성향이고 뭐 특성일 수도 있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날이 별로 덥진 않은데 이 사람이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뭐 프레시하게 왔다든지 그래서 오늘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그래서 혹시 그러면 뭐 추우세요? 예를 들어서 혹시 더우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그 옷을 이렇게 입고 오셨길래 더위를 많이 타시면서 뭐 예를 들어 선풍기를 켜드릴까요? 아니면 뭐 난방기를 켜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한 1번 상대방이 나한테 주제를 던져줄 수는 있는데 2번으로 상대방과의 주제가 대화가 끊기거나 상대방과의 그 어떤 주제가 전환될 때 주제를 스무스하게 넘길 수 있는 관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호구조사를 하는 거는. 저도 같은 얘기인 게 선생님들이 진짜 주변에 관심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래요?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뭐 그래요? 왜냐면 선생님께서 선생님 뭐 이거 되게 좋아하나 봐요. 자주 입네요?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근데 본인이 모른다고요? 네. 그런가? 근데 본인이 그걸 왜 몰라요? 그랬나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거 입어야지 라고 딱 입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럼 내 좋아서 모습을 안 봐요 그럼? 보긴 그거를 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어. 타인을 바라보거나 이렇게 누군가를 보는 것처럼 저걸 자주 입는다 뭐 아니면은 저런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객관화가 안 되는 걸까요? 그게? 근데 진짜 딱 선생님 말씀처럼 저에게 관심을 크게 기울이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딱 봤을 때 오늘 선생님 셔츠 못 보던 거다.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왜 그건 안 봐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나랑 계속 같이 있잖아요. 안다고 생각하나 봐요.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나를 안다. 이 세상에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 응. 근데 아까 그 얘기랑도 연관되는데요. 그 타인에 대한 관심은 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나에 대한 관심 없이 타인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은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니면 범죄자가 된다든지. 그래서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서 내가 병들어가고 있다거나 내가 무뎌지고 있다거나 내가 이상해진다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만큼 관심을 가져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럼 상대가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관심 가져달래? 그러면 이제 그게 정상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심은 필요해요. 이게 어떻게 가냐? 이게 어떻게 가냐면요. 그리고 이게 나에 대한 관심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요. 내 주변의 환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봤는데 저 사람은 되게 깨끗해. 근데 그래서 저 사람 되게 깨끗하다. 생활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내 집을 봤어. 근데 나는 저기보단 더럽잖아요. 어쨌든. 그럼 이걸 깨끗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했는데 나는 원래 이랬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이게 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심은 이게 나의 어떤 외모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 돌보지 않는 걸 수도 있고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가장 낮은 수준에 만족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배우고 싶어서 본받고 싶어서 뭐 그렇게 살고 싶어서 아니면은 뭐 도와주고 싶어서 뭐 불쌍하니까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건 궁극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나를 바꾸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거지 나를 안 바꾸는데 타인에 대한 관심을 뭐하러 가져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그거를 남이 얘기해 주기 전에 모른다는 거는 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나를 바꾸기 위해서 뭐 그것도 맞는 표현일 수 있죠. 근데 삶을 봤을 때 나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나 혼자 살아갈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뭐 기부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라는 것도 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삶의 고리 안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뭐 자기 초월과 영성 이런 거라고 봤을 때 결국 자기감이 있어야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중간에 얘기하려다가 지금 끈긴 게 뭐였냐면 의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존성이 타인에게 너무 가 있으면 나는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너무 잘 지내고 싶어. 그래서 얘가 싫어하는 걸 난 하지 않으려고 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눈치를 계속 봐. 그죠? 그럼 결국 누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출발선이 타인부터가 아닌데 타인부터 돼서 이런 결과를 낳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연애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연애할 때 왜 나타나냐면 내 삶에 연애라는 게 100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100년을 할 수는 없는 게 연애잖아요. 어느 단기간에 하고 이게 가족의 형태로 바뀌던 헤어짐의 상태로 바뀌던 아니면 뭐 장기 연애 스타일로 뭐 이제 전환을 하던 그건 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막 스파크 튀고 막 매일 만나고 싶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 회사 안 다닐 거야? 학교 안 갈 거야? 내 삶을 다 무너뜨리면서 만나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전형적으로 의존적인 한 명이 이제 의존이 이제 강해졌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아까 스토킹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그 여성이 남자에게 다 맞춰주는 경우들을 봤을 때 결국은 이런 표현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버려진다는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얘가 없거든요, 나중에는. 다 나한테 맞춰주려고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되죠. 그 내가 없어진다라는 표현 하시니까 생각한 게 약간 자기 취향이라는 게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되게 무매력이다. 약간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인터넷. 아니 그게 이제 물론 매력일 수도 있는데 그게 내가 나만의 캐릭터가 없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캐릭터일 수 있어요. 근데 나만의 캐릭터가 없는 게 상대방에 너무 맞춰주다 보니까 사라졌든지 아니면 나만의 캐릭터가 없는 것에 대해서 뭐 만족한다거나 좋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원래 그랬으니까 사는 거라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근데 전 좀 조금 다른 거는
저도 그냥 다 괜찮다고 하거든요. 뭘 먹어도 뭘 어딜 가도 뭘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맛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맞아. 봐봐요. 그러니까 그건 안 가더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지만 그걸 꼭 바로 이 순간 너와 안 해도 괜찮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어 만드시잖아요. 홍어를 난 진짜 좋아. 예를 나 들어서. 생선은 안 좋아해. 네,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데 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360을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싫다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 사람하고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이제 힘든 거잖아요. 난 너랑만 하고 싶어. 너랑만 있고 싶어. 너랑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너랑 재미있는 놀러 가고 싶어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하고 너와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하고 어느 날은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기꺼이 같이 해줄 수 있고 이런 것 중에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 중에 자유의 4가지라는 거를 가끔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자유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맘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또 반대에 뭐가 있죠?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하는 거가 자유잖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2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지만 안 할 수 있는 것도 자유거든요. 또는 안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자유예요. 내가 정말 저 과자를 너무 먹고 싶은데 여기 지금 회장님이랑 미팅하는 자리에서 못 참겠어를 시전하는 게 자유로운 사람인가요? 예. 그래도 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틀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거를 제가 이걸 10가지면 10가지 다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그런 사람이다라고 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거죠. 회장님이 오기 전에 과자를 입에 넣어놓고 녹이면 입천장을 붙여놓고. 그래서 녹여서 그러니까 이제 타인을 만났을 때 이게 지금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 자유를 얘기한 이유는 타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미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끊기지 않고 이 사람이 여기서 즐겁게 재밌게 나를 만나면 좋은 시간이었어. 오늘 즐거웠어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미 셋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네. 좋은 평가를 받을 순 없어요. 분명한 거는. 근데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순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나쁜 거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겠다는 건 욕심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받으면서도 뭐 어쩌라고 그러면 이런 이상한 거지.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대화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1번은 대부분의 경우 나한테 만나자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주제를 가지고 온다. 그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잘 만들어 가는가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어떤 호구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재료들이 필요한데 그 재료들을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지만 그것들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한 무관심이나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상태를 보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만 보고 상대방에 대해 맞춰주고 상대방 것만 내가 다 수용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선 나를 만나자고 하던 내가 만나자고 하던 할 얘기가 있어서인 거라고 설명하셨지만 그 내면에는 호감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같은 확실히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내 주변의 사람 중에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한 거잖아요. 나도 내 고민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그 시간에 어떠한 얘기를 하던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할 수 있거든요. 또는 요청이 왔을 때 내가 그러니까 나에게 요청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주제를 갖고 올 것이다라도 있지만 안 가져와도 그냥 이 시간에 같이 있고 싶었나 보다라고 끝날 수도 그러니까 충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건 선생님 눈에 다르게 났네요. 지금 관심이신 어,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아니라 쳐다보지 말라고요. 얼굴 그러니까 주지. 그게 정말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관찰력이 진짜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진 않잖아요. 맞아.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스몰 토크라는 거에 대한 자꾸 그런 제안보다 내가 이미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게 뭐 남녀노소의 그 미성적인 이런 게 아니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자꾸 제한이나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주변을 좀 봐요. 아 저기에 이런 게 생겼구나. 저기에 간판이 바뀌었구나. 그걸 너무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그거를 잘 봐야지만 얘기할 소재가 많아져요. 얘기하려고 보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기질인 것도 있는 거고
이게 살면서 어쩌면 학습된 걸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대화의 또 다른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저기 저거 생겼는데 저게 바뀌었는데 아셨어요? 몰랐는데요? 그럼 저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뭐 홍보를 하거나 무슨 강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뭔가 요청이 들어오거나 내가 요청을 하거나 이런 거였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혼자 갔는데 앉았는데 뭐 옆자리에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앉아있을 때 둘만 나왔어. 아니면 옆자리 사람이랑 말을 걸어볼까 말까 뭐 이런 것도 이럴 때 보통 어떨 때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거. 먹을 거. 마이쮸 아니죠. 안녕하세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 무슨 얘기를 하지 마. 어떡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그냥 안녕하세요 했을 때 만약에 그래서 안녕하세요 했을 때 둘이지만 쌩 까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도 왜 나랑 말 안 해요? 뭐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안녕하세요 했을 때 안녕하세요 하면 내 생각보다는 의외로 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그래. 근데 이 인사에 아까 저는 먹을 거라고 얘기한 거긴 해요. 실은 이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무언가의 소재를 결정한 게 저는 항상 먹을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얼마 안 됐는데 잘 호감으로 얘기를 하고 종료할 때 밥 먹어요를 하는 것도 예, 이 밥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정말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하는 그 소재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있어요. 이미 가기 전부터 할 얘기가 많잖아. 뭐 좋아하세요? 못 드세요? 부터 시작해서 먹는 뭐 저기에 뭐 내내. 있는데 가실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맛있는데 오늘 족발을 먹는데 나 아는 저기도 족발 맛있는데 원래 족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얘기할 수 있고 이거 먹고 어디 갈까요? 부터 시작해서 차가운 거 드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왜 이제 그래서 조금 선택을 하자면 같이 밥 먹는 거 차 마시는 것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예, 너무 꼭 얘기를 끊기지 않고 해야지 100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안 피곤했어요. 피곤하죠. 그죠. 엄청 피곤하죠. 거예요. 차라리 그냥 릴렉스해서 얘기 몇 마디 못했지만 오늘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았다라는 게 더 충분한 이 만남일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애쓰다가 지쳐가지고 한동안 안 만나요. 그러면 안 되지.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복되면서 뭔가 점점 더 대화를 좀 잘 안 만나게 되고 대화가 줄어들게 되고 힘들다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좀 마음을 편하게 먹어봐야겠습니다. 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 아자.